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혜숙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누렇던 들녘이 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이제 쓸쓸한 늦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1년의 결실의 계절이 왔는데 인생도 결실의 계절이 올까요?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내주신 사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답변을 일일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 사연을 채택을 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이제 쟁점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죠. 근데 가끔 답변을 받으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실 때는 뭐 많이 답변을 못 드려도 두세 줄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직접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자분이 보내셨네요.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시청하다가 고민이 돼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혼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에 결혼을 해서 딸과 아내 이렇게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 벌어들인 돈을 모두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겼고 아내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돈을 받아서 썼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내에게 제가 간혹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여보 저기 돈 얼마나 모았어? 물어보면 아내가 살림하는 데 쓰지 애 가르치는 데 쓰고 당신 나 못 믿어? 이렇게 면박을 주니까 더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모았으려니 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을 하고 몇 년 전에 개인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목돈이 들게 돼서 아내에게 대출도 받기도 하겠지만 돈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때 1,500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처음으로 제가 아내에게 돈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저는 결혼해서 사실 20년 가까이 평생 돈만 벌어다 줬는데 아내가 겨우 20년 만에 1,500만 원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난 허수아비가 아닌가. 도대체 나의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는가? 아내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살다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아내가 집을 나가 살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딸아이와 저와 그 아내가 세 가족이 같이 함께 살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살면서 이제 사람이 신뢰를 갖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단히 어렵죠. 근데 신뢰는 잃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신뢰는 깨집니다. 부부의 신뢰가 깨지는 건 뭐 대표적으로 외도죠. 외도가 한번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이 부부의 신뢰는 영원히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왜 깨지냐 하면은 아내하고 그 남편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정확한 가정생활 규모는 제가 모르겠지만 남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15년 벌어다 주고 그 위에 300만 원 가지고 5년 벌어다 주고 생활비 뭐 잘 써야 한 100만 원 썼을 거고 그러고 치면은 2억 정도는 현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자분들의 생각이고요. 아내분은 마트에 가서 요즘 10만 원만 들고 가도 10만 원 들고 가면 써볼 게 없어요. 써볼 게. 가서 몇 가지 이렇게 담으면 20만 원 훌쩍 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 주는 건 알지만 써볼 게 없어. 써볼 게. 그러면은 남는 게 없어서 저축을 별로 못했다 라는 게 이제 아내분들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하고 남편분이 이제 서로 의심하게 되면 이런 시각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좀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화합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이혼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을 올리셨어요. 일단은 본인의 재산 사항부터 얘기하면 결혼 전에 이제 남편분이 집을 해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고 시골에 이제 농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분의 재산은 아파트, 그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와 개인 택시가 있다라고 하고, 아내는 뭐가 있느냐? 전혀 모른답니다. 아내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한답니다. 뭐가 있는지. 자, 그동안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도 좀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뜻 듣기로는 누구한테 이제 빌려준 돈도 있고 어디에 투자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말만 들었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질문. 첫 번째, 무조건 여자라고 위자료를 받는 건지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상세히 올려주시지는 않으셔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싸움의 정도가 어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현 상황에서 똑같다라고 보면 가출한 아내분이 불리하죠. 어쨌거나 링에서 떠나는 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는 무단 가출, 중대한 이혼 서류 작용하고 있어서 아내분한테 위자료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남편분이 부부싸움을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아내에게 무조건 위자료 주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되었다고 무조건 5대5인가요?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지금 남편분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게 주재산이니까 5대5가 불합리하다 이런 전제에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10년 이상 돼서 5대5라는 게 아니라 설사 남편분이 이런 아파트를 가져오고 상속을 받은 것이 있지만 이게 가액이 낮고 결혼한 이후에 아내하고 같이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월등히 더 많다라고 하면 같이 묻어서 5대5로 판결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가액이 월등히 높아서 결혼 이후에 모은 재산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5대5에서 좀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연차 때문에 사실 아내분이 40% 내외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이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후 재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고 재산 규모를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혼 소송 들어가면 아내의 수입 내역 등등 모두 찾아낼 수 있나요?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간 거친 부분만 찾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익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차명으로 통장을 사용했다라면 그 차명 통장에 대해서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거쳐서 나간 건 전부 조회가 된다. 숨길 수 없다. 본인이 거부해도 조회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좀 아셔야 할 건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중앙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를 통해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2금융권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확히 어느 지점까지인지를 아셔서 변호사한테 어느 지점인지를 알려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1금융권은 뭐 변호사들이 알아서 찾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2금융권은 지점까지 알아서 이제 그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심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산하셔갖고 얼마가 남았을 거다라고 하니까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빼돌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분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 친정에 돈 빼돌렸지? 굉장히 예민해하시고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용돈 정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한 빼돌렸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내분 통장에서 친정 쪽으로 어느 정도가 이체되고 있는지를 봐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사람 수입에 비해서 상당 금액이 이체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분 기여도가 확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 동의 없이 친정에 돈을 많이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만약 가정에 쌓여있다면 저축돼 있어야 될 돈이 상당하다라고 하면 아내의 기여도를 감하게 돼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금융거래 내역을 좀 꼼꼼히 조회를 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은 있고 그 다음에 친정 가족들의 차명 통장을 이용했거나 돈을 빼돌렸다라고 할 때 친정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은 재판부가 조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날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특정 계좌로 이체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를 법원이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유로 부부 사이의 인연을 끊고 이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남편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아내분에 대한 의심을 걷는다라고 하면 원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아내분의 책임도 좀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그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돈을 관리한 게 뭐 관행처럼 부부의 뭐 이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생 힘들게 돈을 번 남자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는 얘기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 당연하다고 보는데 남편도요, 현재 돈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알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